네, 안녕하세요. 절대겁니다. 과학기술 6번째. 너무 쉬워서 약간 스킵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그냥 가볍게라도 빠르게 훑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합니다. 내용이 거의 한 두 줄 정도로 요약될 수준으로 양이 적습니다. 자, 빛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생장과 관련된 주요 과정들을 유도하기도 한다. 자,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지? 이런 주요 과정에 주로 관여한 빛은 청색광이랑 적색광이다. 이러고 있어요. 파란 빛이랑 빨간 빛? 뭐 이런 건가? 정색광 수용체와 정색광 수용체를 통해 식물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에 있는 그런 수용체인 거죠, 그죠? 광 수용체란 광을 수용하는 부분이겠죠. 생물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 일정한 기능을 갖게 하는 세포기관이나 화합물을 통틀어 말한다. 네. 그 일정한 기능을 갖게 한다라는데, 이런 거겠지, 그지? 다른 에너지로 이제 생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식물의 경우 청색광 광수용체와 적색광 광수용체가 각각, 네, 당연하죠, 그죠? 네. 청색광 광수용체인 크립토크롬과 달리 적색광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은, 네, 무슨, 네, 발음 연습하는 테스트하는 거네요. 파이토크롬은 식물의 씨앗 발합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한대.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로 과정 중에 뭐? 식물의 씨앗 발합. 씨앗이 피어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음지 회피.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하나 봐. 오케이? 네. 그럼 일단은 이 새끼 왜 얘기한 거야? 쉽죠? 일단 적색광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는 씨앗 발화와 음지 회피 두 가지야. 자, 일단 첫 번째 씨앗 발화부터 얘기하나 봐요. 식물의 종자에는 빛의 유무가 발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종자도 있지만, 네,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운 광발화 종자와 빛이 없어야 쉬운 암발화 종자도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네요, 그죠? 빛과 무관한 친구가 있고요. 무관한 친구, 그 다음에 광발화 종자, 빛이 있어야 쉬운 거, 빛이 없어야 쉬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어. 상추나 쑥갓 같은 광발화 종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자는 논외고요. 상추나 쑥갓 같은 거는 광발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화종 시에 흙을 얇게 덮어서 빛이 침투할 수 있게 해줘야 잘 되고요. 토마토나 수박 같은 암발화 종자는 빛이 안 닿게 깊게 심거나 흙을 두껍게 해야 된다. 아휴, 쉽죠, 그죠? 자,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뭐 이런 것들을 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1930년대 과학자들은 상추씨, 방금 아까 얘기했던 광발화 종자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어. 그들은 다양한 파장의 단색관이 조사된 상추씨를 암실에 보관하고 발화율을 측정하였대요. 네. 그 결과 660 나노미터의 파장의 적색광을 조사한 경우에 발화율이 가장 높았다. 오케이. 자, 적색광 발화율이 제일 높았대요. 이거 쌤이 저번 시간에 있는 영상에서, 그죠? 한번 얘기했었죠, 간단하게. 발열이 가장 높았고, 가시광선 영역 바로 밖에 있는 적외선, 그지? 그러니까 이 적외선, 적색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길어지면 이제 적외선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빛을 전혀 주사하지 않는 장추씨보다 발열이 나았다. 뭐야? 그럼 이게 이 적색광은 발화를 돕고, 그지? 적색광은 발화를 돕는데 이 뭐야? 근적외선, 그죠? 근적외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화를 방해하나 봐. 빛을 전혀 주사하지 않은 애보다도 안 좋다는 거는, 그지? 방해하는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또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교대로 한 번씩만 주사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사한 빛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되었으며,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한 번 한다면 적색한 다음에 근적외선 하는 거냐, 혹은 근적외선하고 적외선 하는 거냐, 이 마지막 이거에 결정됐다 그랬으니까 적색광 한 다음 근적외선 하면은 잘 안 됐다고요. 근적외선 한 다음 적외선 하면 잘 났다, 이런 뜻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강선을 한 번만 주사한 경우와 발화율 차이가 없었다는 건 앞에 있는 걸 무시했어도 큰 상관없었다로 읽혀요. 즉 덕선과 근적외선의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광가역적이라는 말은요, 쌤이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걸 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한번 해서 궁금해가지고 저 이런 말을 쓰나 하는데, 이거는 거의 일상 용어로 일상 용어는 그냥 그 전문 용어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그냥 특이한 말이에요. 근데 이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는 말 자체는 알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요. 가역적이라는 건 가능하다, 역반응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역적이라는 거는 거꾸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뜻이에요. 비가역적 이런 거는 이제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뭐가 있겠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방구를 꼈어. 그럼 방구를 껴면 이제, 자, 방구를 꼈어요. 그러니까 뿡 하고, 그러면 방구가 무 하고 이렇게 확산되죠, 그죠? 근데 이걸 가역적이다라고 만약 한다면 어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슉 하고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한 점으로 다시 모이는 거야, 방구가. 이런 걸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방구 끼는 이런 거는 비가역적인 반응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다시 물이 될 수 있죠. 이런 건 가역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고기 굽는 거. 고기를 구워놓으면 다시 생고기 상태로 돌릴 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적인 것 같은 경우는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고,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 그런 건 비가역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방구 같은 분자들을 하나하나 그 분자를 모아가지고 모을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건 비가역으로 본다는 거야. 되죠? 자, 광과역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쌤이 읽었을 때 했던 생각은 빛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읽혀요. 그치? 뭔 소리냐면 근적의 선을 한번 조사하면 원래, 자, 근적의 선을 조사한 경우는 어때? 빛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보다도 발화율이 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근적의 선 조사하면 그냥 끝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 적외선을 다시 공급을 해주면은 얘로 이제 다시 이제 발화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빛으로서 되돌릴 수 있다. 한번 근적외선 조사했다고 끝이 아니고, 적색광 다시 조사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긴 했어요. 오케이. 저 언어는 처음 보는 언어인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처음 보는 언어들 볼 때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빛과 가능하다, 역반응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끊어내는, 뭐 말하자면 축자라는 말인데, 단어를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그런 능력이 됩니다. 적색광과 근적외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매개하는 광소형 자화로 파이토크롬이다. 파이토크롬 아까 나왔던 친구죠. 이 친구예요, 그죠? 자, 파이토크롬. 둘이 영향이 달라, 그죠? 자, 파이토크롬은 광합성분 광가역적으로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정합니다. 자,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인데 우리가 아는 두 개의 빛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이죠. 즉, 적색광 흡수 형태의 PR은 레드인가 봐요, 그죠?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을 잘 흡수하여 근적외선 흡수 형태의 FR이 된대요. FR은 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적색광 흡수 형태 PR이 적색광을 잘 흡수하잖아? 그럼 FR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PFR은 근적외선을 흡수하면 PR이 돼. 뭐야, 이거 지금 서로 바뀌는 거죠, 그죠? PR과 PFR이 서로 바뀌어요. 자, 다시. PR은 레드를 흡수한, 적색광 흡수하는 친구예요. 얘는 근데 적색광 흡수하면 갑자기 PFR로 바뀌어요. 오케이? 근적외선이 오잖아? 그러면 PFR이 흡수하면서 P레드로 바뀌어요. 이런 거지, 그지? 뭐야,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적색광을 받은 상추 씨의 PR이 PFR로 전환되면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의 반응들을 자극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이거잖아. 적색광은 발화에 도움을 크게 준다 이고, 이 근적외선은 발화에 오히려 방해된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PFR이잖아. 이 친구가 이 발화에 도움을 주는 건가 봐. 오케이? 이해돼? 적외선을 흡수한, 적색광을 흡수한 건 얘인데, 정작 이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른 부분의 이 PFR이라는 근적외선 흡수하는 형태일 때. 오케이? PFR로 전환이 됐을 때 발화에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거고, 적색광을 받은 씨앗이 다시 근적외선을 받으면 근적외선은 PR이 되는데, 이 PR은 억제하는 애예요. 오케이? 좀 달라. 자,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놓고 갔어야 되겠지, 그지? 적색광은, 계속 헷갈리죠. 그리고 근적외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얘는 발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얘는 발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적색광을 이제 PR이 흡수하는데, 그럼 PFR이 돼요. 그죠? 근데 PFR이 뭐야?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근적외선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PR로 전환이 되는데, 얘는 정작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얘기지, 그지? 살짝 거꾸로인 느낌인 거지. 됐죠? 자, 자연상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씨앗의 발화는 파이토크롬 기작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기장은 뭐 생물적인 기본 원리 뭐 이런 뜻이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식물은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하고, 네, 다시. PR로 파이토크롬을 만든대요. 우리 파이토크롬 뭐예요? 파이토크롬 PFR이나 PR 두 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암 상태에 놓이면 어두우면 PR로 존재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나 C의 햇빛이 조달되면은 파이토크롬은 그 적색광과 근적색광을 포함한 모든 파장의 빛을 받게 되고, 많은 PR이 PFR로 전환이 돼요. 네, 이게 PFR로 전환이 돼요. 자, PFR이 뭐 하는 거라고? 발화에 도움이 되는 정황이었어, 그지? PFR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식물이 햇빛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래. 햇빛은 어때? 햇빛은 적색광이랑 근적외선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PR이 PFR로 바뀌는, 이게 햇빛에 노출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적색광이랑 근적외선이 같이 있으면은 PR만 가만히 있다가 이 PRG, 이 PFR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친구는 발화를 도와. 그러니까 지금 이 햇빛에 처음으로
적절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PFR이 생기고 발화가 유도된다라고 써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고 쉽죠, 그죠? 파이토크롬 시스템은 또한 식물에게 빛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자, 빛이 좋은 질이냐, 그냥 애매하게 햇빛이 애매하냐, 좀 땡땡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햇빛은 적색광과 근적성을 모두 포함, 아까 한 얘기고요. 낮 시간 동안 PR과 PFR의 상호작용은 평형에 이른대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낮 시간 때는 이 서로가 전환이 돼요. 적색광을 먹으면 애는 PR에서 PFR이 될 거고, 그다음 근적에서 먹은 애는 PR로 다시 바뀌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때 두 형태의 파이토크롬의 양 비율은 적색광과 근적에서의 상대적 비율을 뜻한다.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낮 시간에 이제 똑같이 받으면은 반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이런 정보로부터 식물은 빛의 질의 변화에 대하여 반응한대. 뭐야 이게 도대체?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서는 음지 회피 반응이 나타난대. 아, 이 얘기 이거 아까 했던 얘기죠, 그죠? 씨앗 발화에서 음지 회피 내용으로 넘어왔나 봐.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키 큰 나무들에 가려서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음지를 회피하겠지, 그지? 그럼 지금 이게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가 음지니까 회피하겠죠, 이제?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도달하는 근적외선 비율이 높아져서, 자, 나무가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한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적색광을 많이 흡수한다는 건 뭔 소리야? 결국 뭐 더 열심히 잘한다 뭐 그런 뜻 아니려나 싶어, 그지? 적색광의 첫 번째 우리 배운 의미는 뭐냐면 발화에 도움을 준다 했잖아, 그지? 키 큰 나무들이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나무 있잖아. 이 친구는 이제 그 빛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근데 다른 나무들 때문에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한대 얘네가, 그죠? 그럼 얘한테 도달하는 건 근적외선이죠, 그죠? 그럼 PR이 많아지겠죠. 근적외선이 많으니까 PFR이 PR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것은 나뭇잎의 엽록소가 적색광을 흡수하지만 근적외선을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키기 때문이래요. 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의 엽록소가 적색광을 흡수한다 이 말. 이거는 얘네 얘기하는 거죠. 얘네가 적색광만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인 근적외선만 얘네한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못 봤잖아, 그지? 이해되죠?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비율 변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야? 지금 이 우리의 이 조그마한 우리 주인공 나무는 어때? 원래 PFR이 많은 거야? 지금 PR이 많은 거야? 지금 이 우리의 작은 나무는. 우리 작은 나무는 근적외선만을 받고 있잖아, 그지? 그럼 PFR이 있었던 것들 싹 다 PR로 전환되겠죠. 인정?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변화는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조그만 우리의 나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양분을 위쪽으로 자라는 데 이용하는 신호가 된대. 아, 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PFR이 발화를 돕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발화를 방해하는 이런 친구가 아니고, 얘는 또 뭐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위쪽으로 자라나는 그런 생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얘는 좋은 거고 얘는 나쁜 거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얘는 발화할 때 도움이 되는 거야. 왜? 적색광이 많아야 하는 거니까, 그지? 적색광이 많아야 지금 발화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얘가 발화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글이 뭐 그렇게 막 내용 자체가 그냥 너무 적은데, 여기 써있지 않은 내용을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근적에서는 그 원래 나무들도 다 좀 적색광을 흡수하고 근적에서는 내보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씨앗이 발화를 할 때 지금 결국은 그 식물은 결국 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항상 햇빛이 필요한 거잖아. 발화할 때는 몰라도. 그래서 얘가 이 우리 방금 읽었었던 이 빛이 있어야 잘 자라는 이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주변에 일단 햇빛이 쨍쨍해야 이 싹을 틔고 나왔을 때 열심히 자랄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지금 근적외선만 많은 상태면은 잘 못 자란다 이런 얘기지. 적에서 이 적색광이 많다 일 때 이거를 우리가 햇빛이 많다라고 이 식물이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발화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된 건데, 정작 이 PR이 생장할 때는 오히려 이게 위쪽으로 생성하는 이런 거에서는 PR이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죠? 지금 근적외선만 너무 많네. 적색광을 찾아가서 올라가야지 라는 신호는 PR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 다른 나무에 의해 빛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직접 햇빛을 받으면, 지금 이 큰 나무들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경우라면 위쪽으로 더 이상 안 자라요. 굳이 자랄 이유가 없으니까. 대신에 곁가지가 많이 생겨. 그럼 지금 이건 PFR이 주는 신호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네, 그지? 끝이죠? 예. 너무너무 쉬운 글이죠. 네, 1번 식물과 동물의 광소형체 아니고요. 2번 특정 광소형체. 자, 지금 PR이랑 PFR이었고요. 식물의 생장에 관여하는 원리를 예를 들었대. 네, 뭐 이것저것 뭐 상춘이 뭐니 얘 많았죠, 그죠? 2번 윗글에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자, 1번 청색광 광소형체의 얘는 무엇이 있는가? 아까 뭐였지 이름이? 크립토크롬이었나? 뭐 이런 이름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발화 종자와 광발화 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네, 어두운 데서 잘 자라느냐 뭐 이런 거죠, 당연히. 3번 어느 것이 더 긴가? 얘가 더 길고요. 4번 광소형체의 기작이 확인된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상추겠죠 뭐. 5번 PR과 PFR의 상호 전환 속도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거 읽을 때 잠깐만, 속도라는 게 PR과 PFR이 어쩔 땐 빨라지고 어쩔 땐 느려지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면 뭐라는 거야 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기억은 뭐냐면 발화율에 대한 효과가 광가역적이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 이 언어 자체를 해석이 안 됐어도 사실 주변 맥락으로서 그냥 읽으면 되죠, 그죠? 주변 맥락 읽어보면은 이 적색광이 있었고 근적외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결국 마지막에 있는 거로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한번 근적외선을 쪼였다고 해서 망가진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정색광 아니고요. 낮에 광수용체 흡수된 빛은 밤의 에너지로 전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이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훑으면서 이런 얘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두 가지 특정 형태의 광수용체가 PR과 PFR이, 그죠? 각각 상호 전환될 수 있기에 비광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지 않고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었던 거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내용을 적절한 것은, 자, 보기 1 묘목 A에서 C는 굉장히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래요. 네, 강한 빛이 필요해요. 빛을 수용하는데 간섭이 없고요. 하루 종일 햇빛이 많이 나고요. 한 과학자는 거울과 광빛도를 이용해서 1조시간엔 B의 적색광을, C에는 근적외선을 추가로 받도록 했대요. 오케이? 네. 그럼 A는 그냥 그 적색광이랑 근적외선을 그냥 일정한 수준으로 받은 거지. 동등한 비율로. 됐죠? 자, B와 달리 A는, 자, B와 A를 생각하래. 자, 그럼 B는 지금 적색광이 더 많잖아, 그지? 그럼 얘는 더 이상 위로 자라려고 하지 않겠지, 그지? 격가지가 더 많아지고 막 이럴 친구야. A에서는 음지 회피 반응이래. 그럴 리가 없지. A는 지금 강한 빛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너무 문제가 단순하게 나왔죠. C와 달리 B에서는 키 반응은 어떻게 되고 격가지, 네, 그렇죠, 그죠. C는 오히려 위로 좀 자랄 수도 있겠죠. B는 C와 달리 PR이 많아지겠군. B는 적색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적색광을 받는 수용체가 적색광을 받으면서 PFR로 계속 전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FR이 많아지겠죠? 답이 2번 되겠지. 네, 됐죠? 네, 굉장히 가볍던 지문이에요. 이 정도면 뭐 고1, 고2 모의고사에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지문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